안녕하세요. 한국개비의 안시주입니다. 제 개비어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비어를 어떻게 보냈고 그 개비어들을 통해서 제가 내면적 또는 제 진로나 취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얘기 드리고 싶어 거고요. 하나둘씩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의도는 웃겨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경우 정말 죄송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로 대학교 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진짜 최고, 소위 말하는 꼴통이었죠. 꼴통이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진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말 소문날 정도로 야 진짜 걔는 왜 그렇게 산다니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나름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학교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뭐 학교를 보내주시고 학비를 대주시는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는 너무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 듣는데 뭐 학생들도 열심히 듣는지 뭐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엄청나게 막 뭐 초사이언이 돼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감정들이 저한테는 패턴화가 되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정형화가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수업 듣다가 막 소리 질러 보기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에 누워 보기, 뭐 경비 아저씨가 와서 때리십니다. 저 진짜로. 근데 무언가 조금씩 할수록 새로운 감정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어떤 감정들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무언가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는 그게 이제 여행이었습니다. 세상을 많이 보고 싶다. 세상을 많이 보고 제대로 안다면 난 좀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타시는 자전거 한 대와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무전 여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전 여행을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사람들과 대화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럼 무전 여행을 선택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자전거만 하나 들고 땅끝까지 출발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져갔던 것은 물하고 이제 맛소금이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보니까 네가 탈진할 수도 있다, 무전 여행을 가고 걸어서 간다고,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을 소금에 타 먹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맛소금을 탔죠. 바로 토했습니다. 네. 실제로 맛소금은 조미료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맛소금을 타서 이렇게 먹는 건 굉장히 막 그냥 토가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겪게 된 거죠. 이렇게 다 겪어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땅끝이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땅끝. 처음으로 목적지를, 제가 목적해 놓은 곳을 제 힘으로, 온전하게 제 힘으로 간 거예요. 약 15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했는데 혼자서 막 땅끝을 뛰어다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상상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날씬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행복해했던 적도 있고, 그 날씬한 몸으로 누웠다가 바로 뒤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아저씨들이 오셔서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머리가 생각하고 제 머리가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고 처음으로 타인들한테 인정받고 피드백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똑같이 무전 여행으로. 뭐 걸어도 보고 히치하이킹으로도 해보고, 뭐 이제 한 5번 정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시청 도청 막 찍기, 막 공무원 만나보기 막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방학이면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바닷가도 가자 이러는데 저 맨날 저 혼자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도대체 그 무전 여행을 혼자 다니면서 뭘 느끼는 거야? 뭘 경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떠오른 건 눈치였어요. 왜냐면 김밥집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아주머니, 제가 수저 젓가락을 굉장히 잘 닦습니다. 제가 이 한 소쿠리 닦으면 김밥 2줄 이렇게 맨날 말하고, 뭐
뭐 다양한 기관들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정말 나한테 눈치만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예, 한 15일 정도 갔는데 한 18kg 빠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집에 와서 귤 까먹으면서 TV만 봤는데 21kg가 찝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제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아토피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 하여간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나한테 남았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이 5번의 여행을 정리하면서 남긴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긴 말은요. 용기였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 행복이 내가 다음 할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거였죠. 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좀만 용기를 내보자. 그 용기가 나한테 분명히 새로운 행복과 좋은 감정들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 이 친구가 다음 생각할 것은 뭐겠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가봐야겠다는 거였어요. 네, 일본으로 무전여행을 가봐야겠다. 외국인데 무전여행을 하겠다는 거죠. 돈 없이 계획 없이 일본을 못 하는데 이제 해보자고 마음을 먹은 거죠.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영어도 잘 못했고요. 일본어는 거의 몰랐고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내가 가서 비행기 값이나 배싹을 들여서 가서 실제로 저는 배를 타고 갔거든요. 또 무전여행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라는 그냥 저희 어머니가 평가하시기에는 힘들면 택시 타라는 정신이 깃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제 뭐 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그 똑같이 청소해주고 밥 얻어먹고 그리고 뭐 주방 설거지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언어가 안 됐으니까 항상 가서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하면 이제 그리고 뭐 이게 자동문이어도 전 노크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들어가는 거를 누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거의 공연을 갖겠습니다. 쓱쓱 딱딱 먹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이제 모르시겠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우 한 끼 얻어먹고 뭐 일하고 또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뭐 역이나 이런 데서 자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을 이제 가고시마라는 이제 그 일본의 땅 끝 쪽이 도시라고 불리는 가고시마에서 가장 최북단 큰 도시라고 불리는 삿포로까지 쭉 가보면서 이제 30일간의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들 통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 잠깐 잊으셨을 수 있는데 대학생 할 때는 전 되게 학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거의 꼴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였던 아이, 저도 저를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하나 둘씩 이번 여행을 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거죠. 외국어도 되는구나. 나 외국에서도 밥 먹고 살 수 있겠네? 그러면 밥을 먹고 산다는 건 무언가를 또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마치 무언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무언가 새로움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 지난 그 고등학교 시간들을 통해서 중학교 시간들을 통해서 내 수준, 내가 앞으로 할 길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일본 여행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세계 일주를 무전여행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기획하거나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외국어도 되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나 일 시켜주고 먹여 살려주고 그러면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통장에 돈은 없습니다. 통장에 한 10만 5천 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뭐 중고품, 제가 갖고 있던 중고품들이나 이런 거 다 팔고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해서 조금이라도 얻고, 그리고 학교 지원금 같은 거 얻고, 방송사에다 편지도 써봤습니다. 한 50통 써봤는데요. 한 곳 오더라고요. 6시 내 고향 작가분이란 분이 그런 짓 하지 마 죽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싸이월드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언젠가 축의금 줄 거잖아.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될까? 그때 제가 저만의 추론은 국내 최초 소셜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주셨고, 친구도 주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5만 원씩 빌리고, 저는 제가 만든 돈으로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비상금을 200만 원 정도, 2,000달러 정도 이제 신발에다 넣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준비 과정은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남들처럼 막 국가를 찾아보거나 뭐 계획을, 여행 루트를 짜거나 볼 것들을 보거나 이런 거에 쏟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당장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비행기표 값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어차피 가봐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행들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제 계획을 다 망가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해보자 하는 걸 알았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어찌됐건 내가 노력하고 표현하고 무언가 다가가면 해낼 수 있구나, 뭔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건 캐나다였어요. 오로라를 보고 싶었고요. 로키 산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을 뒤로 미뤘어요. 언제쯤 하면 되겠지? 이 반찬들이 다 맛없는 걸 치우고 나면 맛있는 것만 먹어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해봐야지, 내가 먹고 싶은 것부터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로라랑 이제 로키 산맥이 제일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캐나다를 가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일해줄게 밥 줘, 일해줄게 재워 줘 했을 때는 다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도.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해줄게 밥 줘, 일해줄게 재워 줘 하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이 지금 설거지라고 청소라고 이게 우습게 보이냐고. 이것도 전문직이고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당장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너 그런 식으로 여행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여행하려면 이 나라에서 나가버리라. 그래서 캐나다만 그런가 해서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다 가봤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개개인마다 국가마다 국민성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되게 우울했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비상금으로 조금씩 먹고 살긴 하는데 이러다가는 나는 얼마 못 가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한테 나 세계 일주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나 비행기표와 숙식만 제공해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표가 왔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시에 간 이동을 할 때 비행기에서 이제 로키 산맥을 비행기에서 이제 볼 수 있었을 정도로 그랬고, 이제 정작 오로라랑 이제 로키 산맥을 제대로 보진 못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반쯤 이상 실패한 여행이잖아요. 세계 일주, 첫 번째 세계 일주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방식으로만 너무 고집을 했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야 되고, 그 사회에 가면 그 사회에 맞춰야 되는데 제 방식만 고집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라 방식이나 그 나라 삶에 맞춰봐야겠다라는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필리핀에 가서는 다양한 일들을 했죠. 동남아시아가 인건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전 잔소리가 많아서 좋아한 거죠.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일을 해보면서 있었더니 그 친구가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300만 원을 주면서 시준아 세계 일주 해봐. 세계 일주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캐나다는 가지 마 라고 하죠. 왜냐면 안 되는 나라는 어차피 안 된다. 그냥 그 돈으로 시작은 하되 다른 나라 가서 해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캐나다로 가죠. 네. 그 친구의 친구를 들었다면 그 친구를 들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바로 사기를 당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 좋은 집을 얻었는데 전기, 뭐 가스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춥잖아요. 거기서 가스 안 나오면 막 진짜 잘 때 입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스팀이 이렇게 해서 온도 따뜻해지고 막 이랬는데 저 친구들은 같이 사귀다간 친구들이고요. 예, 같이 사귀당했는데 두 분 다 워홀러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해서 실제로 쉐어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죠. 그래서 저희 셋 다 사기당했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손님 오시면 손님 되게 반겨하고 새로운 놀 사람이 생겼으니까 반겨하고 뭐 시간 남을 때 밥 같이 먹고 어디 가신다고 할 때 운전해주거나 안내해드리고 밤에는 같이 놀러 다니고 손님들이 떠나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게스트하우스와 쉐어하우스를 늘려간 거죠. 그래서 잘 되니까 어떻게 이제 난 또 여행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 거고 그러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나는 그 친구들한테 받은 돈으로 차를 사서 이제 미국 여행을 이제 66번 국도라는 곳을 쭉 여행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가보고 싶었던 구글이라든지 라스베가스라든지 뭐 이런 곳들 가보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들이나 그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남미로 가서 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우유니 사막이나 볼리비아 뭐 이과수포 이런 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서 제가 한국에서 정말 0.01% 정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0.001%일 수도 있고요. 에콰도르에 가면 적도선이 있거든요. 적도선에 가면 이제 자기장 같은 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못 위에 계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1분 안에 세우면 에그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주거든요. 네, 제가 에그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력서에 써봤는데요. 면접 볼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에그 마스터 인 에콰도르 이게 무슨 자격증이냐? 유정란과 무정란을 감별하는 자격증이냐 했는데 실제로는 못 위에 계란을 세웠습니다. 해서 이제 혼나기도 하고 네, 이랬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제가 겪은 많은 일들이 있죠. 뭐 강도 납치, 교통사고, 사기, 지진, 축구폭동. 세계 최고 10대 지진 중 하나라는 지진을 칠레에서 당했고요.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열리는 걸 보기도 했고 이렇게 그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쫙 광장으로 가는 모습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재기하는 모습들도 보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책임감이나 인내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번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고생들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남녀형이 다 좋은 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니까 돈이 없어져서 이제 할 수 있는 진짜 하루 이틀짜리 알바들부터 뭐 공동구매 이런 것들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그래서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중동도 가서 많은 사람들도 보고 제가 중동에 가서 느낀 거는 이런 거죠. 중동에 가서 느낀 거 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사해에 가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사해에 가면 염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뜬다 이거를 안 뜨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중동에 가서 느낀 건 이런 것들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세상이 완벽하진 않구나. 모든 교육과 모든 시스템들이 다 완벽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오니까 되게 많은 공사들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몇십 년 후퇴돼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발전이 조금 더딘 거죠. 다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선진적인 걸 배울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걸 실행할 수 있겠구나. 또는 아시아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직업이 꼭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로가 꼭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6개월간 39개국을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했고요. 제가 남들의 무전여행과 조금 다른 거는요. 제가 아무래도 첫 번째 한국에서의 무전여행, 일본에서의 무전여행이 있다 보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가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만약에 무언가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 장인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 한국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직업이 어떤 일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네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네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물어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되게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와야 됐거든요. 아버지가 싸이월드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앞으로 너와 나의 미래는 없어.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서운 경고인데 해서 1년 6개월 만에 1년 4개월 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들어오면서 이제 저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여행은 나한테 무언가를 남겼지? 무엇을 성장하게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그냥 잘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어떻게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니까 자신감이더라고요. 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아는 거. 그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은 크게는 이 세 가지의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갭이어를 가지신다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무언가 노력하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해봄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부모님이 즐거우시지 내가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즐거움의 대가는 용기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힘든 거를 해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공부를 주입하고 나는 그거를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무언가 커리큘럼을 주거나 나한테 교육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둘 해보면서 나에게도 더 성장, 20대 동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해 나아가면서 나도 이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구나. 나도 한 인간, 한 이름으로서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이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설사 그 진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잘 하나둘씩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갭이어의 안시준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의 갭이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도전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네. 멋지십니다.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대들이 자신의 한계를 안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죠. 네. 네.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꼭 해보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사실 여행은 하고 싶은데 돈이 네. 없고 또 인턴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막상 또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나 갭이어 시간에 뭐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처음인 거죠. 고민을 하는 게. 그리고 매일 물어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딘가를 이동할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8시부터 9시까지 학교로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버스 타는 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은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웃긴 게 그 시간 동안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적어보시고 결론이 나시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실행해 보시려고 하면 그 다음 질문들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저는 갭이어라는 게 꼭 틈을 내고 시간을 내는 거 너무 좋고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한테 매일 물어보는 매일의 시간은 그거 역시 충분한 갭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행 같은 경우나 뭐 다른 활동들이 비용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적 부담이 있어서 어려우시다면 자기가 하는 일들에서 내가 진짜 이걸 원하나? 내가 이거 하고 싶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바를 한다고 하면
나하고 집 가까운 알바가 최고죠. 최고지만 내가 이 알바가 내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또는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알바 일은 뭘까? 라고 하나둘씩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 역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이 갭이어 활동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뭐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뒤에 죽는다면, 1년 뒤에 죽는다면, 3개월 뒤에 죽는다면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3일 뒤에 죽는다고 해도 세계 일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뒤에 갈 생각이었어요. 어렸을 때 계획을 짜놓은 건. 근데 이거 뭐 일찍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찍 간 거죠. 지금도 비슷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제일 좋은 스승은 자기 마음에 있겠죠. 진짜로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순간들과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맞아요. 해야죠. 근데 제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갭이어라는 게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숨겨져 있던 여러분의 가능성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